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며느리 시험으로 뽑힌 복덩이 며느리입니다. 옛날 한마을에 양반 형제가 살고 있었다. 대대로 큰 벼슬을 했고 인심도 얻은 당당한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형과 동생의 처지가 서로 엇갈렸다. 형은 부자로 잘 사는 데 비해 동생은 웬일인지 자꾸 가세가 기울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동생한테는 글 공부하는 아들 하나가 있어 꽤나 똑똑했는데 글 공부한다고 당장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니 걱정이었다. 아무쪼록 집안 살림을 잘 간수할 만한 야무진 며느리를 얻어야 할 텐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쳐서 며느리를 얻으면 어떨까요? 시험이라니?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시험을 보는 거지요. 이를테면 곡식 조금만 내주고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싸한 생각이군. 양반은 바로 방을 써서 내걸었다. 쌀 썩 대 가지고 온 식구를 한 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처녀가 있으면 집안 신분을 묻지 않고 며느리를 삼을 테니 자신 있거든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방이 붙자 인근 고을의 처녀들과 딸 가진 부모들이 너도 나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한 처녀가 도전을 했다. 하지만 쌀 석 대 가지고 자기까지 모두 7식구가 굶지 않고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최대한 아낀다고 아껴보았지만 한 달은커녕 닷새 만에 쌀을 바닥내고서 퇴짜를 맞고 말았다. 이어서 또 다른 처녀가 도전을 했다. 이 처녀는 쌀을 한껏 불려서 물죽을 쏘어 땅에 올려보았지만 식구들의 불평만 들었을 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 처녀가 제 발로 그 집을 찾아왔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던 상민의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쌀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양반 내외는 이제 더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처녀는 좀 이상했다. 한 끼에 쌀을 한 주먹만 해서 죽을 쑤어도 모자랄 판인데 쌀 한 대를 통째로 내다 씻더니 아주 제대로 된 쌀밥을 지어서 한 사발씩 듬뿍 퍼 담아 상을 내는 것이었다.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이나 버틸까. 아끼고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걱정 말고 실컷 잡수세요. 잘 먹어야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차려주니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기가 탁 막힐 일이었다. 에이구, 이거 괜히 아까운 쌀만 축내는구먼. 그 다음 끼니도 또 그 다음 끼니도 마찬가지였다. 쌀을 양껏 퍼다가 밥을 지으니 하루 만에 쌀이 바닥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처녀가 여종을 불러서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살고 너도 사는 길이야. 이 길로 우리 친정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말해서 동네 바느질감을 모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너라.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여종은 두말 없이 처녀의 친정집에 찾아가 바느질감을 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바느질을 시작해서 한나절 만에 일을 끝냈다. 이걸 집에 갖다 주고 다시 더 많은 바느질감을 받아오너라. 다시 처녀의 친정에 찾아간 여종은 바느질싹과 함께 일감을 한아름 싸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처녀는 그 바느질싹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갖은 반찬을 장만해서 근래 보지 못한 푸짐한 밥상을 차려 올렸다. 아니 이게 웬 상이란 말이냐? 제가 장만한 것이니 마음껏 드세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한 끼니 거르지 않고 계속 알찬 밥상을 올렸다. 물론 부지런히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장만한 음식이었다. 그 내막을 알게 된 양반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래, 됐어.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찾았구나. 그렇게 해서 처녀는 한 달을 다 채울 필요도 없이 일주일 만에 그 집 며느리로 낙착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정식 혼례가 치러졌다. 보잘것없던 상민 출신의 처녀가 당당히 내노라 하는 양반가의 안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새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고 야무지게 챙기는 한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를 봉양했다. 그럭저럭 형산 유지는 가능했지만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데 힘이 붙였다.
허구한 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한참을 곰곰이 고민하던 며느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수를 내봐야지요. 좋은 수라도 있나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다. 서방님,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산채로 구해오세요. 이튿날 남편은 하인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자루에 넣어왔다. 그러자 아내는 곡식을 두는 창고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서 구렁이를 모시더니 정한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켜놓은 채 빌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그간 모은 돈으로 좋은 음식을 듬뿍 준비해서 큰댁 어른들을 모셔오게 했다. 어허, 이게 다 웬일이냐. 이 음식을 다 어떻게 장만했어? 다 세기 덕입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고부터 먹을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거 참. 그때 큰댁 어른 눈 속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왔다. 작은댁 새 며느리가 헛간에 촛불을 켜놓고 어딘가 절을 하고 있었다. 얘야, 이리 좀 잠깐 와보거라. 며느리가 오자 큰댁 어른이 물었다.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 게냐? 그러자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했다.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저기 업을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던 날 꿈을 꾸었는데 큰댁에 있던 업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정말로 저 업구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모시고 있는 중이지요. 자기 집에 있던 업이 동생 집으로 내려왔다면 그거 큰일이었다. 자기 집의 복이 동생 집으로 넘어온 것이니 말이다. 여봐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업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니 우리한테 돌려다오. 그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나온 업을 그냥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그랬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지요. 오냐, 어찌 소중한 신령을 공짜로 찾아가겠느냐. 내가 논 열맞이기를 떼주마. 논을 얻고 나자 며느리는 집안 가족들을 시켜 큰댁 칭찬을 하고 다니게 했다. 형이 어찌나 인심이 후한지 논 열맞이기를 그냥 뚝 떼서 동생한테 주었다더군.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지자 큰댁 어른은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를 으쓱하며 다니는 것이었다. 한편 며느리는 큰댁에서 받은 열맞이개 논을 잘 가꾸어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난했던 집이 어느새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큰댁 식구들을 청해서 성대하게 대접을 했다. 그리고 큰댁 어른들에게 말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몇 년 전 억구렁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꾸며낸 것이지요.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어른을 속였으니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살만해졌으니 전에 빌렸던 논 열맞이기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깜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그 땅 임자야. 우리도 그 사이에 재산을 많이 늘었으니 하나 아까울 거 없다. 그냥 두어라. 은혜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자 큰댁 어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형님. 그 후 두 집안은 더욱 의좋게 지내며 큰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 사이에 글 공부를 하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관직에 나아가니 가문의 영예가 다시금 우뚝 높아졌다.